오늘은 이제 세 번째 우리 그 원리가 되는 활동의 원리라고 여러분들 다그 예습해 오시고 과제 토의를 위한 활동 그 과제를 좀 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제 7가지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티처라는 그런 그 알파벳을 따라서 제 첫 번째 원리는 교사의 원리였습니다. 교사의 원리. 교사의 원리를 한 문장으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사의 원리. 아니면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교사의 원리 내용에서 한번 보시죠. 교사의 원리. 교사의 원리.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혹시? 네. 교사의 원리 또 기억나는 게 있다면 저는 하나 기억나는 게 그것도 외우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어떤 교사를 뽑아야 되냐라고 할 때 기준이 3가지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팩트 해가지고 팩트. 그래서 F는 뭐였죠? F가? 팩트만 기억나네. F가 뭐였습니까? faithful. A는 좀 어려운 단어였는데 available. 그 다음에 T는 teachable이었어요. teachable. 그게 이제 teachable이라는 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뜻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이렇게 이해하기 더 좋은 뜻이었죠. 그래서 신실하고 또 이렇게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유용한, 가능한, 가용한 그런 교사. 그 다음에 어떤 필요한 배움들을 잘 배워낼 수 있는 그런 교사가 우리가 원하는 교사다 해서 팩트라는 단어가 기억납니다. 그 다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education, 이 이제 교육의 원리라고 했었죠. education, 이 교육의 원리에서 기억나는 거 있으실까요? 교육의 원리에서 한번 얼른 또 보시면 한번 뭐 있으십니까? 교육의 원리에서 기억나는 거? 긴장, 어떤 적절한 긴장도 필요하다는 거. 너무 그냥 이지하게, 너무 편안하게만 있어서 있기보다는 좀 어떤 필요한 긴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있었고, 또 이런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냐보다도 학생이 어떻게 배우냐, 거기에 이제 관심을 두라는 거였죠. 우리의 그 교사의 가르침이 그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냐에 그걸 맞춰서 교재 가르치면 방식을 결정하는 것,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실 내용은 활동의 원리예요. 활동의 원리. 놀랍게도 이 공간은 정말 이 활동의 원리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대단히 이제 정적이고 그런 공간이고 또 여러분들의 이 배움에 있어서 이 활동이 필요한데 지금 상당히 지금 이렇게 도전적인 그런 환경을 저기 맡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이제 원리는 활동의 원리. 여러분 기억하실 만한 내용은 64쪽에 처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최대의 참여는 최대의 학습이다. 이 문장이 아마 일종의 키가 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배우기를 멈추면 내일 가르치기를 그만둬라. 이것처럼 최대의 학습은 최대의 참여, 최대의 참여와 최대의 학습. 요 문장이 아마 중요한 문장이 되겠죠. 지금 저도 이런 걸 하면서 좀 엄청 저도 부담스러워요. 사실은요. 어떻게 그러면은 지금 아무도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거 가르치기 의미가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단 먼저 펴놓으시고 한번 우리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그냥 이야기가 여기 실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12구절이 있는데요. 자, 한번 여러분이 좀 각자 좀 시간을 나름 이제 개인 활동의 시간을 좀 드리는 건데요. 역시 이것도 활동이지만 굉장히 좀 정적인 활동일 수밖에 없네요. 지금 이 본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는 이 장면인데요.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뭔가 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물 위로 걸으셨다 아는 내용인데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좀 눈에 띈다. 또는 이런 것이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좀 전에는 내가 잘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한번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는지를. 활동의 원리는 최대의 학습은 항상 최대의 참여 나온다는 것이다 되어 있죠. 활동의 원리, 그 다음에 그것은 사실이다. 근데 여기 조건이 중요합니다. 조건. 66쪽이죠. 단 한 가지 조건이 붙는다. 뭐냐면 학습자가 관여하는 활동은 반드시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의미 있는 것. 이 의미라는 게 그냥 의미도 좀 막연해요.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는
이 어떤 분명한 이 수업에 어떤 뭐 수업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떤 공과 뭐 분반을 하든 또는 뭐 저기 교회학교에서 어떤 말씀을 하든 뭐 교회에서 말씀을 하든 교회 말씀 조금 문제 형태 다르지만 근데 반드시 그 교육 활동의 목표가 바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의미. 그것을 잘 도달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활동 자체가 여기 두 개 나오죠. 이 조건을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암시해준다. 학습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목표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다. 목표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같은 뭐 이런 얘기들 뭐 선생님들 계시니까 얘기할 때 어떤 때는 그냥 너무 학생들한테 다 이름을 해가지고 학생 활동하고 학생 즐겁게만 활동하면 되게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들이 오늘 수업 너무 재밌었어요. 선생님 너무 수업 재밌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못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죠. 되게 이 원리에서 좀 중요한 좀 주의사항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목표가 아주 중요하다. 이런 것이고 이를테면 또 66쪽, 67쪽에 보시면 유명한 말들이 있어요. 이거 명언들입니다. 연습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든다. 또 경험은 가장 훌륭한 교사이다. 우리는 행함으로 배운다. 이런 명언들을 대해서 한번 활동해 보라는 거죠. 이것도요. 이 말을 실제로 정말 이게 사실인가 뭔가 좀 수정할 게 있다면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를 직접 한번 여러분들로 뭐 활동하게 하는 그런 예시로 일종의 이런 문장들이 주어져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거 자체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 보시면 이건 이렇게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8쪽, 29쪽으로 좀 넘겨보시면 이게 저도 좀 도전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이분의 어떤 말씀에 일반적인 면에서 동의하지만 이게 꼭 다 이게 진리는 또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어떤 성경 교육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움의 교육은 꼭 다 활동이 다 이렇게 뭔가 수반되거나 그러진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 69쪽 보시면 이분은 이제 일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기독교 교육은 듣기 위주로 되어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불행한 거가 사실인 건가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기독교 교육은 듣기 위주로 되어 있다. 오늘 주일학교 학생 하셨잖아요. 어떻게 비중이 되세요? 청년의 완전 듣기. 분반은 말하기 있네요. 듣기와 말하기. 메달을 찾고 있어요. 아니니까 어제를 되게 생각했어요. 제가 아니 저도 심지어 어제 왜냐면 제가 문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활동을 시켜야 될지 생각 안 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도저히 이 주제로 나 활동을 시킬 수가 없다. 그냥 말씀으로 때려 넣었거든요. 어제 청년의 시간에 제가 말씀했었거든요. 그냥 오로지 듣기 교육이었어요. 한두 명 정말 청년들이 뒤로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뒤로 나가는 그런 거 졸려서 뒤로 나가는 거. 저도 참 이렇게 그랬는데 이런 거 근데 이제 아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일반적인 어떤 교회 말씀 사역 같은 경우는 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또 들으라 뭐 이사야 들으라 한단 말이죠. 들으라 다른 뭐 물론 거기서도 들으면서 좀 활동이 요구되기도 하죠. 여기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눈살쭉 하고 그죠. 어쨌든 또 활동이 요구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듣는 것이 우선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너무 이거는 약간 이제 그런 우리의 그냥 교육 현실에 대한 어떤 얘기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면 너무 듣기 자체가 너무 지루한 형태의 어떤 방식으로 또는 듣기 어려운 어떤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뭐 저도 그렇고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 교육의 원리도 우리가 같은 맥락인데 우리 학생들이 더 잘 배울 수 있게 하는 뭔가 더 좋은 건 없을까? 또 그것 중에 하나 좋은 것은 활동이라는 거예요. 활동. 학생들이 직접 그 배움의 과정에 참여하게 한다면 훨씬 더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또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할 것이고 그런 면들을 좀. 그래서 여기 약간 미디어 교육에 상당한 뭐랄까 좀 이렇게 찬성하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얘기 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조금 더 뒤로 넘겨보시면 71쪽
71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전도에 대한 예를 하나 또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비단 교육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다 그냥 듣고 뭐 그 듣는 것으로만 한다면 우리가 못 한다는 거예요. 여기 전도 예를 들면서 어떤 사람이 전도를 정말 전도에 대한 책을 읽었어. 이거대로 정말 다 잘해봐야겠어 했는데 이거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이거 외울 수도 없고. 그러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웠다면 사실은 직접 한번 전도를 해보는 게 훨씬 더 배움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예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70쪽의 세 번째 단락에 성경에서 진리와 생명은 항상 결합되어 있다라고 되네. 생명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건 생명보다는 실제 뭐 생활, 삶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번역인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그다음 이게 왜 중요하냐, 왜 교육하는 데 있어서 활동이 중요하냐면요. 72쪽 이제 넘겨보시면 활동 자체가 우리가 목표하는 바랑 어떤 그 목표하는 바가 어떤 지적인 면일 수도 있겠죠. 어떤 진리를 깨닫는 것일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은 여기 아주 중요한데요. 세 번째 줄 여기 위에 말씀 말고 세 번째 줄에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지식이 아니라 능동적인 순종이다. 이거 우리가 다 동의하잖아요. 이게 결과고 이게 목표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생각하면은 조금 더 우리의 교육 과정이나 교육 방법도 실제로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나 어떤 물론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지체가 움직이는 부분이잖아요. 물질을 써야 되고 이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교육 활동도 어느 정도 이 우리의 정말 진정한 목적과 부합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면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학생들이 직접 뭔가 활동하게 하고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하면서 그걸 내면화해서 또 그것이 실제로 또 자기 삶에서 나타나게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상당한 유의미한 그런 좀 부분이라고 여겨져서 좀 강조를 저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활동이라고 할 때 이제 여기 이 최대 학습이 최대의 참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죠. 72쪽, 73쪽. 강압적 독재가 아닌 지도를 제공하는 활동이어야 된다. 5가지 형태에서 모두 사용해도 되고 어떤 한 가지만 사용해도 되는데 또 우리의 활동이 또 때때로 강압적일 수 있잖아요. 이거 해! 활동은 활동이죠. 근데 그 분위기 자체가 어떤 이 강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일학교에서 그 책을 읽었다고 들었었는데 그 파커 파머의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을 주일학교 교사들이 읽으셨나요? 아니었나요? 좀 괜찮아요. 많이 거기 이제 교육에 대한 이제 책인데 제가 읽은 걸로 들었었는데 모르겠어요. 교사들이 아닌가? 다른 분들인가?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교사가 가르침은 뭐냐라고 할 때 이 공간을 창조하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 그런 분위기죠, 분위기. 그래서 되게 관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는 안전하다. 이 공간은 안전하다. 이런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 그 교사의 역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아주 공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여러분들 교회 학교는 다르지만 우리 그 학교에서는 굉장히 강압적이었거든요. 배우긴 배워요. 지식을 배우죠. 지적인 거에서 그게 또 유효하니까 그렇게 배웠을 수도 있겠죠. 그게 목적에 도달하는 좋은 활동, 좋은 그 방법이었으니까. 근데 그렇지만 상당히 우리는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운 것도 다 어떻게 됐냐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 몇 개 빼고 다 우리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근데 오히려 기억에 남는 것들은 어떤 그런 어떤 그 순간들, 이런 것들이 아마 오히려 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도 강압적 독재가 아닌 지도를 제공하는 활동이다라고 하면서 안전하고 학생들이 이 어떤 교사의 어떤 강압에 의한 게 아니라 아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 그런 분위기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좀 뒤로 넘기시면 첫 번째가 강압적 독재가 아닌 여기 지도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좀 학습자 중심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더 뭘 정말 배우고 싶어하고 어떤 걸 배웠을 때 기뻐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런 활동들을 적절한 활동을 제공할 때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참 고도의 그런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뭐 우리 학교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선생님들 워낙 잘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이게 되게 어려워요. 다 이걸 지향해요. 더 잘 배울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하도록 지향하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택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뭐겠습니까? 활동을 설계해야 되고 어떤 이런 적절한 지도를 제공해야 되고 또 활동을 잘 못하는 애들 또 도와야 되고 이래야 돼요. 워낙 어려워요. 의미 있는 활동이어야 되고 그 목표에 잘 도달하게 하는 활동이니까 사실은 되게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어렵습니다. 잘 못해요. 오히려. 쉬운 걸 택하게 되는 학교 현장에서는 주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가 필요한 내용이 있어요. 강의가 제일 맞는 교과 내용이 있을 때는 강의를 해야 되는데 더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강의를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 것이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디모데학교 같은 경우도 이런 교육 방법 이것에 대해서 많이 토의하는데 강의 이것들 우리가 무시하지 않아요. 필요한 내용들은 얼마나 주입식 교육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잘 배워야지만 어떤 아웃풋이 나오니까. 근데 어떤 때는 너무 더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도 어쨌든 그 부분입니다. 두 번째 같은 맥락인데요. 기능과 적용을 강조하는 활동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실용적인 것이죠. 말하자면요. 실제로 또 활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학습자가 방금 배운 걸 바로 활용하게 해라. 또 그러려면은 좀 작은 양의 어떤 목표를 잡아야 되겠죠.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걸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가지. 말씀도 한 말씀에 하나의 주제. 이런 포인트, 원 포인트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으니까. 말씀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너무 방대하게 저도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방대하게 하면은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또 어떤 포인트를 잡아내기 어려운데 한 번에 또 소화할 수 있는 어떤 분량 정도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고 그걸 암시하는 것이고 여기 아까 여기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우리 소위 주입식 이런 강의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 저장식 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하여튼 이분이 그냥 미국 교육 현실도 우리는 비슷해서 그런가 싶은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이게 필요한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교육이 이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 있습니다. 세 번째, 계획된 목적. 계획된 목적을 가진 활동이 된다 하면서 활동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활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계획된 목적이 있는 그런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목표가 없는 활동이 학생들 끌어들이지 말라. 아주 그냥 신랄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 때우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순한 오락. 이거 아마 레크레이션일 거예요. 레크레이션. 단순한 오락만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제 우리 학교에서 많은 경우에 선생님이 착각하는 게 여기에 하나 있대도요. 애들한테 자유시간 줘요. 어떤 때, 우리 자유시간이다. 그러면 애들 엄청 좋아해. 그리고 막 애들 이제 가끔 이제 수업 교사 옛날 평가 같은 거 하면은 되게 좋은 평가 받아요. 진짜로. 선생님 막, 왜 이렇게 재밌게 놀아주고, 자유시간 주고, 놀게 해주고. 이래요. 근데 퀘스천이 생기는 거죠. 정말 좋은 교사인가? 정말 좋은 교육을 한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그랬었어요. 어릴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 자유시간 주시면 엄청 좋아했어요. 아시죠? 오늘 좀 자라. 여러분 엄청 막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교사가 돼서 생각해보면 그분이 수업 시간에 안 돼 있구나 알겠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제가 자라까지 안 하고 제가 국어 시간이니까 제가 국어 교사니까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 때우기? 독서. 오늘 자율독서야. 글쓰기. 글자 딱 하나 찍으면 오늘 글 써. 오늘 저는 이렇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 계획된 목적을 가진 활동을 해야 된다. 분반 시간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주일학교나 학생이나 청년을 분반했을 텐데 어렵잖아요. 분반. 오늘 분반할 때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계획된 활동이었는지 물론 또 항상 계획된 활동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의미 있는 정말 활동이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저도
학생 시절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우리 윤영상 선생님 종종 실명을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윤 선생님 정말 딱 고지식한 그런 그 교사 스타일이셨어요. 그냥 항상 공과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항상 등 돌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분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한 목적. 왜냐면 공과 시간이니까 공과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부끄럽지만 학생회 때 학생회 교사를 했었을 때 어떤 때는 제가 공과가 준비가 안 되고 오는 때도 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애들이랑 그냥 뭐 적당히 그냥 그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먹을 거 그냥 컵라면 하나씩 먹으면 애들이 좋은 선생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하는 거죠. 뭐가 정말 좋은 뭐 이것이 다 나쁘게 저거 다 옳다 이건 아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좀 쉬운 건 아닌데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성실하게 준비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도 중요한데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도 관심을 두는 활동 해가지고 과정에 참여시키고 과정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정에도 참여시켜라. 그래서 다섯 번째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활동도 활동인데 우리 교육에 있어서 좀 고민할 부분일 겁니다. 문제 해결 상황을 포함하는 실제적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뭐 학생회도 요즘에 연간 뭐 하잖아요. 연간 교육 연감회의 이런 것도 이제 할 것이고 청년들 시작한 걸 알고 있고 주일학교도 또 하실 거잖아요. 큰 교육 활동들을 이제 계획을 하시는데 참 그런 게 있죠. 여기 이제 어떤 그 고려를 뭐 다 하시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 79쪽이 맨 위에 있네요.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어떤 유혹을 당하고 있는가를 찾아내라. 실제로 우리 학생들의 필요 이게 필요가 하나 있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어떤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위적으로 이거 어떤 그냥 그들의 어떤 형편과 무관하게 그냥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될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쪽 면에는 또 실제로 학생들의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런 요 두 가지가 잘 조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필요나 또 마땅히 배워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잘 종합해서 어떤 그런 1년 교육 활동들을 세우시고 공과를 선택하시고 어떤 또 그런 계획들을 세우실 텐데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면 훨씬 더 좋다는 것이죠. 그냥 내 삶과 내 현실과 무관한 어떤 뭐 교육도 그렇고 그냥 일반적인 교육도 그렇고 여기 또 활동 같은 거 할 때에도 나랑 무관한 어떤 그런 활동들은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활동을 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요구예요. 상당히 어려운 요구인데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정말 이거 정말 내 문제야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힌트가 될 만한 활동들을 잘 계획해서 할 수 있으면 좋다는 것이죠. 우리 79쪽의 그 위쪽 보면 이게 이제 뭐 아메리칸 스타일의 그런 이제 얘기여서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 무엇을 원하시나요? 평안과 만족과 이상 실현과 성공 있는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행과 가난과 허물과 따르는 여러분 자신을 택하렵니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그러면서 우리 중 상당수는 오히려 죄가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상투적인 말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 저도 그렇고 말씀에도 상투적인 말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현실과는 좀 뭔가 동떨어진 얘기 같은 옳은 얘기 같은데 사실은 실제랑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말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얘기를 하는 그렇게 좀 약간 그렇게 좀 꼬집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활동들을 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뭐 교육 자체가 그런데 계속 하라는 거지. 계속 이것들을 1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어떤 그 교육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어떤 일정한 어떤 그런 그 과정을 잘 준비해서 계속 하라는 거. 그래서 아까 여기 예수님의 본이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하시고 7병이어 하시고 깨닫지 못했으니까 계속 깨닫도록 이런 활동들을 하시고 또 아까 이 무리를 걸은 사건 이제 마태오 14장 얘기했는데 아까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물리를 걸어서 가게 하셨다는
같다고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죠. 그게 계속하게 한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에 무리를 걸어왔잖아요.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얘 안 되겠다. 야 너는 이제 좀 힘드니까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럼 또 다시 무리를 또 걸어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걸어서 가게.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아까 우리 현희자매님이 얘기했던 여전히 바람 불고 있어요. 여전히. 좀 좋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얘가 좀 약하니까 바람 좀 없애준 것도 아니에요. 건져내셔서 또 무리를 걷게 하셨어. 그냥. 환경도 안 바뀌었고. 그러고 나서 함께 배에 오르셨더니만 그제서야 이제 바람이 딱 그치게 된 것이죠. 어떤 데서 목표에 도달하게끔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는 것이죠. 계속. 계획된 활동들을.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했는데 처음부터 애들이 잘 못하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이건 수준이 안 맞나? 우리 또 물론 수정할 것도 수정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한 번 하고 말고, 그냥 이렇게 되면 그냥 그 활동도 의미 없는 활동이 돼버리고,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꾸준하게 활동을 계획하셔서 계속 이 과정을 이렇게 밟도록 하시면, 또 학생들이 더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원리로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또 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저도 이제 이해하는 게 저도 그렇고 교회 학교에서 매번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 생각해 봤더니만 보통 때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듣기 위주의 교육, 듣기 말하기 이런 어떤 글 위주의 언어적 교육을 많이 하는데 우리 그런 이제 주일학교는 달라트 장날, 캠프, 학생회도 MT, 복음 MT, 청년회도 MT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런 활동의 원리가 엄청 집중적으로 활용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말씀들이 좀 들어가게 하시는 것 같고 학생은 오히려 더 파격적이죠. 학생은 어떤 MT도 아예 말씀도 없잖아요. 그냥 오직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활동의 목표가 뭐죠 그게? 목표는? 재미가 목표니까 재밌어야 되는 거죠. 말씀 들어가면 재미없으니까 재밌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목표에 부합하는 거예요. 실제 실전에서 계시는 교사들이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학생의 필요를 했을 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하는 거니까. 두 번째 MT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만 하신단 말이에요. 복음 MT는 아주 목표에 부합하잖아요. 저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했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매번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주일학교는 좀 더 활동이 많이 필요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주일학교는 할 때도 그렇고, 애들 많이 하고, 또 어린애들 분반할 때 다 활동 중심이죠.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런 연령을 잘 고려해서 하시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현재로서는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어떤 우리 교회 교육에서는 좀 활동의 원리가 적용되기가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교육의 원리가 이게 맞닿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배우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배우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참여시킬 것인가? 그냥 소외되지 않고 교육에 있어서 누가 소외되고 있고 교사가 가르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맥락에서 활동 원리도 한번 고민해 보셔서 또 하실 수 있으면은 또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학생회에서 청년회를 하고 있을 때 학생회 잠깐 한번 아침에 말씀을 부탁받았을 때 그때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기억납니다. 학생회에서. 애들이 얼마나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요. 저도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우게 할까 해서 그때 그룹 활동을 제가 시켰었어요. 창세기 2장, 물론 이제 성경을 기본으로 했는데 창세기 2장을 읽고 그 2장에 결혼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고 결혼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지금 같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보라고 그룹 활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좋은 걸 많이 했어요. 제가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나와서 했나 제자리에서 이제 발표하게 했고요. 근데 제가 어떤 기억이 나는 게 하나이가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돼 이 얘기했어요. 제가 그걸 가르칠 수도 있죠. 가르쳐서도 충분히 배울 수가 있죠. 근데 그 아이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걸 본인들이 보고 자기들끼리 야 남자와 여자래. 왜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진리거든요. 아시겠지만 이 시대에. 그래서 제가 되게 기뻤어요. 딴 거 저 기억도 저도 기억 안 나요. 근데 그거 하나 제가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 배움에 있어서 잘 배울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고민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랑 함께 배우는 학생들이 성경이 정말 참 좋구나. 이것이 참 정말 뭐라고 표현하죠? 지루한 책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는 삶이 또 성경 공부가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경험하게 하고 또 그것들 실제 자기들이 이렇게 체험할 때 애들이 되게 놀랍게 확신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성경의 진리를 학생들이 잘 배우게 한다면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응한다. 이걸 믿으세요. 우리가 못 믿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좀 부족할 것 같고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잘 배우기만 하면은 학생들은 변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 드리면서 3시 26분